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네, 오늘은 경진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기묘고, 다음 시간에는 요 경진 다음에는 신사가 들어갑니다. 기묘년에 태어난 사람하고 신사년, 경진년 다음에 들어오는 해에 태어나는 사람하고 경진년에 태어난 사람하고 그 기운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기운학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 기. 요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기라고 하는 거는 아주 신통력 같은 거예요. 기는. 요 기를 지배하는 건 뭐냐? 내 마음이고, 내 육체의 컨디션이고, 그 마음과 육체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이 기운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업체나 사회단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강의를 하기 전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기가 낭비가 돼요. 그럼 대중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래에서도 첫 음이 중요하듯이 이 기라고 하는 첫 마디 시작할 때가 기운의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다니면서 강의하기 전에 누가 물어보거나 누가 얘기를 걸어오면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되고, 마음가짐을 잘해야 되고, 자기의 육체적인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 관리라든지 기운에 대한 관리를 잘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뜻한 바를 향해서 운세를 좋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사주의 전체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흐름. 전체의 이 분위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묘라고, 경진이라고 하는 이 조상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진은 잘 아시다시피 괴광살이면서도 백호대살이에요. 육식갑자 중에서 경진하고 임진은 제일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광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운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단적이고 영웅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남을 경쟁자를 제압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향상심이 많은 것이 이 경진의 특징입니다. 그런 기운을 타고났어요. 다소 투쟁적이에요.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백호대살이에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목하고 잔인성이 있는 겁니다. 추진력도 강합니다. 활동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사교적인 면에서 볼 때는 좀 뭔가 대립하고 반목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운이 작용을 해서 윗사람이 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운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진이라고 하는 이 경금은 또 뭐냐? 가을에 해당이 돼요. 경금이라는 거는 계절로 말하면 7월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요 진이라고 하는 건 계절로 말하면 3월에 해당이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할 때에 계절학이고 기후학이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계절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이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절의 변화에서 운세가 기운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진취적으로 작용할 때는 좋은 운세가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팔자에 너무 목화가 많아서 그런 경우로 기가 지배하다가 보면은 치밀성과 신중성과 조심성이 결여가 되는 그런 요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역학을 배우시는 여러분께서는 모든 거는 음양사상은 양면성이에요. 하나를 얻으면은 반드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은 반드시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일을 추진하는데 엄청난 자기 자신에게 능력을, 창의력과 아이디어와 끈기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 만사는 세옹지마예요. 내가 현재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기운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성공하는 길이 열리고 어렵고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인생의 운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역학은 뭐냐면 계절학이에요. 기후학이에요. 사주가 아무리 공부해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계절로 볼 때 이모월 아닙니까? 5월에 태어났어요. 연월 일시에 어떤 오행이 많고 적고 태과 불급에 대한 기운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벌써 5월에 여름에 태어났으면은 화가 많기 때문에 목화보다는 금수, 금은 가을이요 수는 겨울이니까 금수가 들어오는 계절과 기후에 모든 기운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진 연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연에 있는 사람은 활동적인 굉장히 강한 그런 기운을 타고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백호대살이기 때문에 반목하고 피를 보는 거예요. 투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만성과 유연성과 부드러움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민한, 신경이 예민한 그런 특징의 요소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돼요. 반면에 이 경지는 뭐냐? 통솔력이 있어요. 그릇이 커요. 스케일이 큽니다. 또 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라든지 정치가라든지 활동력이 강한 그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감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술충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자를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옛날에 과부살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남자가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남자가 무능하다든지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은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옛날 과부살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 있고 똑똑하고 활동력이 있으면은 독립심이 강한 여성은 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부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현대적으로 보면 뭐냐? 여성들이 활동하는 사회 시대가 음지 시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다 요새는 뭐냐? 여자들이 과부팔자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현대 여성들은 뭐냐? 자기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자기 자신이 독립심이 강하고 생활력이 강하더라도 남편이 무능하고 성격적으로 안 맞고 못마땅한 불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남편을 무시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런 마음가짐을 바꿔서 살아가는 것이,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 여성들이, 활동하는 여성들이 살아가는 마음가짐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항상 뭐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요. 누구나가 단점, 결점, 편집감, 나쁜 버릇, 습관이 다 있습니다. 70%가 문제합니다. 그 문제의 성격대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부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지 성격대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신제가예요. 하루에 3번 반성하라 이거예요. 모든 건 내 탓으로 보라 이거예요. 남을 원망하지 말고. 그 기운의 흐름이 뭐냐면, 모든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내 탓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면은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모든 기운이 올바르게 작용해서 평안한 속에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마음가짐이 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진년은 뭐냐면,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뉘우치고 자기가 리더십을 터득하는 방향으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커다란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지 성격대로 살다 간다면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게 남자나 여자나 경진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을에 해당이 돼요. 열매와 실속을 얘기해요. 굉장히 실속 위주로만 나가는 겁니다. 실속이 없는 것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를 볼 때는 실속이 없는 곳에 좋은 어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실속이 없다 생각하지만은 계산적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실속이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동기부여를 받는 경우가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많이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진년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암장에 무울계가 있습니다. 무토가 있어요. 신용을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게 있어요. 지연시키는 거. 무토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을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목입니다. 향상심이 많아요.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계수가 있습니다.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자진의 물의 창고가 돼요. 역학을 볼 때는 감명할 때는 삼합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되고 반합을 잘 보셔야 돼요. 신자진,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뭔가 오행이 합이 돼서 지지가 박히는 거. 천간에도 간합과 지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는 그런 기운이 금하고 더불어서 강한 기운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진이라고 하는 건, 경금은 또 뭘 얘기하느냐? 오행적으로 금은 가을인데 가을은 뭘 상징으로 하느냐면은 열매를 상징도 하지만은 재물의 기운으로도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 사주에 금이 있는 사람은요,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져요. 금전적인 것이. 왜냐, 금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연주를 보면은 사주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주의 진술 중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진술 중미가 2개 정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이 진술 중미를 뭐라 그러냐, 잡기격이라고 합니다. 잡기격. 기가 잡다 하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생각이 다양성이 많아요. 다양성, 삼색칼라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세를 볼 때도 대운을 볼 때도 진술 중미가 들어올 때는 뭔가 합이 되고 방합이 되고 기운의 흐름이 잘 나가다가 순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주가 어떤 경우에는 잘 보이는 사주가 있고 사주를 관망하다 도저히 안 보이는 사주가 있어요. 잘 안 보이는 사주는 대개 어떤 사주들이냐, 진술 중미가 있는 사주들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인신사에 좌우무가 있는 사주들은 거의 다 잘 보여요, 사주가. 그래서 진술 중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사주 관명의 절대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진 년주에 태어난 사람들은 두령격이고 통솔력이 강하고 남하고 대립 반목하고 왕성한 기운을 가기 때문에 독선적이고 타인 멸시하고 독불장군과 같은 그런 기운이 왕성한 특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진연주에 대한 사주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운세를 보는 방법은 뭐냐, 운이라고 하는 건 조후용신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조후용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화월에 태어났다면 금수가 좋다, 금수가 태어났으면 목화월이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뭐냐, 병약을 보셔야 돼요. 무슨 오행이 많고 무슨 오행이 적으냐 이거예요. 그게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이 사주는 뭡니까? 을목에다 오미 합화에다가 여기 또 목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목화가 됩니다. 목화가 돼요. 그렇죠. 거기다 수생목 해줍니다. 목화가 많은 거예요. 그 목화가 많은 건 뭐냐? 금수가 들어와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조후용신과 병약용신을 보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친통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을이다 이거예요. 을에. 그 천간무선 분석해 봐야 돼요. 간목이 있습니다. 비견겁. 비견겁이라고 하는 거는 신강사주에서 비견겁이 들어오면, 을목이나 인수가 많은 사람이 비견겁이 들어오면은 그건 재물이 나가는 거예요. 재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약사주로서 식신상관이나 재와 관을 타고난 사람은 비견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한테 귀인을 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주는 신약사주의 비견겁이니까 나에게 뭐냐, 도움을 주는 귀인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건 뭐냐, 수생목입니다. 이게 정인이 돼요. 인수라고 하는 건 뭐냐, 학술과 교육과 자존심과 지주장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는 재물운이 약하다고 봐요. 그러나 재만 있는 사람이 인수가 없다, 큰 부자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재가 인수가 없어 교양이 없다 이거야, 지식이 없다 이거야, 정보가 없다 이거야. 그래도 큰 부자는 재가 있으면서도 인수가 있어야만 재물운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수가 뭡니까? 금생수 아닙니까? 옆에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양과 학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경은 뭡니까? 나한테는 을경금이에요. 금이라는 건 관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관하고 합이 들었어요. 반듯하고 모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양이 있고 반듯하고 모범적이다 이거예요. 귀인의 도움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밑에는 뭡니까? 월에 오미화파 식신상관이에요. 수단이 좋고 머리가 좋고 창의력 있고 아이디어가 좋은 겁니다. 설득력도 있고 표현력이 좋아요. 재를 생해주잖아요. 그 재물운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생재 화생토로 돌잖아요. 토가 진이 토가 되지 않습니까? 목국토. 그 식신생재고 재성백호가 되잖아요. 밑으로 보면은 목국토가 되기 때문에 관성백호도 되지만 재성백호도 되는 겁니다. 그 재물운이 굉장히 좋고 교양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로 신이 용신이 되고 사주로의 운세를 풀어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세를 보게 되면은 신유수 오미 미대운에서는 이거는 화가 많은데 미는 여름이니까 이때 어렸을 때는 어려웠다고 봐야죠.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금이 들어옵니다. 금은 인수를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이는 공부하는 나이 아닙니까? 학교 다니는 나이, 공부운이 좋다고 봐야죠. 근데 진술이 딱 들어온다면 병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진술 충안이에요. 목국토안이에요. 재성백호 아닙니까? 창고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남자인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재물운이 좋으니까 여자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재물운도 좋고 여자운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 또 오술 합화가 돼요. 미술 삼형살이 돼요. 좋은 가운데에 미술 삼형살이 있으니까 소송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호사다마라고 그런 요소가 생길 요소가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에 금이 되고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자진요 수국도 있어요. 이 사주는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주를 감명하고 변이학과 쪽으로 봐서 진술 충미가 들어올 때 변화하는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병화는 뭡니까? 5월인데 위에 병화가 없어요. 병화가 없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밑에 5가 있어서 오술 합화가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병화가 들어오면은. 근데 여기 수국화에서 문서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제 구설이나 문서 관계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임수가 충을 맞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해 들어가야 사주를 감명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수는 뭐가 됩니까? 엄마가 되잖아요. 그 엄마가 충을 만났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됐다. 이 자식을 보고 부모의 운세도 요추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유해도 해자축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 해가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조용신으로 겨울이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근데 해미면서 목이 돼버려요. 그 좋은 가운데 목이 되니까 목화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겨울이면 좋을 것 같지만은 조용신 가운데도 기운이 바뀌고 세력이 바뀜으로써 운세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치를 잘 분석하고 운세의 흐름을 보고 감명을 해서 피감명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운명 감정 상담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사주를 뭐냐면은 좋은 운이 60년 운이 간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진연주에 대한 해설과 남명, 경전, 이모, 을미, 갑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이모라고 하는 건 뭐냐? 부모궁이에요. 부모궁문의 직업을 얘기합니다. 요 임수의 5 아닙니까? 육식갑자에 대한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이모는 뭡니까? 굉장히 기운이 왕성해요. 말띠가 약하지만 검은 항마가 돼가지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임수가 굉장히 활동성이 강합니다. 이모가. 요 말띠가 우에 천간에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갑이 들어와 있을 땐 약해요. 근데 임수가 있을 땐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을미라고 하고도 백호가 됩니다. 이게 또 을미. 목국도 재성을 깔고 있잖아요. 식신생지 아니에요. 재물운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음이 하나고 양이 셋 아닙니까? 이게 이름 삼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파란만장한 사주예요. 그리고 대말년운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일간이 음이면서 양이 많은 세계가 있는 사주는 말년운이 좋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의 특성을 잘 살펴야 돼요. 재성을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진연주에 대한 해설과 사주 난명 하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